안녕하세요.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시리즈를 맡고 있는 강사 김동희라고 합니다. 이번,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딥러닝을 이용한 데 있어서의 이제 활용 버전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거고요. 제가 초급 강좌도 찍었고, 중급 강좌도 찍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강좌를 찍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과정 소개를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과정은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컴퓨터 비전 태스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뭐 거창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CNN의 기초부터 이제 그, 활용되는 모델의 구현까지를 수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의 기초인 이미지 분류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응용한 기측 탐지, 세그멘테이션 등의 모델을 학습하고 또는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본 논문은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서 이론 지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모델을 직접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개발하는 부분, 그 일부분은 직접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파이토치에 미리 학습되어 있는 모델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처음에는 컴퓨터 비전의 개요와 그리고 CNN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르넷, 알렉스넷, VGG, 구글넷, 레스넷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5가지 모델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 등 설명드리고 SSD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는 FCN, 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랑 마스크 RCNN, 그리고 이미지 제네레이션에 대해서는 GAN, 그 다음에 DCGA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는, 본 강좌는 활용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기초부터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이 뭔지,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어, 시, 그 중급 강좌에서 제가 CNN 파트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CNN에 대한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백프로파게이션이 뭐고, 다른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뭐, 렐로라든지, 액티베이션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제 강좌 중에서 초급 강좌, 중급 강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미리 선수 과목으로 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 강좌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강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초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신다면은 네, 본 강좌 무렵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 분야에서 요 시각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시각. 그래서 여기서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빛이 자극하여 일어나는 감각으로 컴퓨터에서는 일반적으로 렌즈를 통해 빛이 전달이 되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렌즈를 통한다는 거니까 카메라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의 어떤 연구다. 그 시각을 연구하는 분야다라는 거고요. 1960년대부터 사실은 되게 활발히 연구가 되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이 돼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일반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태스크는 자, 레코그니션이 있고요. 모션 아날리시스, 그다음에 씬 또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등이 있는데요.
밑에 그림을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지금까지 제가 많은 강좌에서 했던 그 기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뭐냐? 이미지를 주고요. 싱글 오브젝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 오브젝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뭐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풀이나 여기 뒤에 있는 산 같은 것들은 이제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풀이다. 여기 보시면 풀이다, 하늘이다, 고양이다, 뭐 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을 하는데요. 이제 픽셀 단위로서 그것을 인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 오브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각각이 이제 고양이가 지금 여기 고양이 한 마리지만 여러 마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고양이를 나타내는 건지에 대해서 각각 나타내는 건, 알아내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는다는 게 시멘틱이고요. 어, 반대되는 개념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픽셀 단위로서 수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 빨간색 더그랑 초록색 더그랑 요 캣이 서로 다른 오브젝이다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아지한테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는 뭐 빨간색 강아지야, 이건 초록색 강아지야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그 오브젝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이렇게 어떤 지역에 어, 이 고양이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인 거고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강아지들에 대해서 또는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 그대로 오브젝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에서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라벨 이렇게 해서 1대1 매핑이 딱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가장 많이 해결하려고 했던 태스크이고요. 전형적인 환경에서는 현재까지도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장 같은 곳에서 어떤 그 음, 분량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CNN 모델을 중첩해서 사용하거나 응용하는 모델들이 이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방금 공장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게 뒤에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조금 더 연관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결합돼서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이미지 한 장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미지 중에서도 이렇게 떼어내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이미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뭔지를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다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모델,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CNN 모델 중첩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응용하여 모델들을 구현한다라는 것들이 그렇게 활용된다라는 거고, 지금 대표적으로는 르넷, 알렉스넷, 구글넷, 레스넷, VGG 이렇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현업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모델들은 그리고 또 현재 백본으로 많이 쓰이는 모델들은 이 VGC넷과 레스넷입니다. 구글넷 간혹가다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제가 구글넷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구현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내 메소드에다 조작을 해놓기가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성능이 가장 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모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뭐 컨테이너십 같은 경우에는 요게 몇 퍼센트의 확률로 컨테이너십이다 또는 라이프보트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 이거는 모터스쿠터인데 이 정도의 느낌으로 얘는 모터스쿠터야. 그 나머지 뭐 이렇게 있어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애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 단위에서의 예측을 하는 태스크고요. 한 장에서 여러 개의 라벨이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 한 장 이미지 내에서도 이렇게 트리가 있고요. 스카이, 그다음에 뭐 펄슨, 그다음에 여기 샌드위치스 이렇게 있죠. 다이닝 테이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장의 이미지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대분류로서 구분을 한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person이지만 이게 뭐 누군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 이게 뭐 저 여성분의 이름은 뭐 잘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뭐 이게 루이나가 아니다든지 뭐 루이나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펄슨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케이크다 이런 것들도 이게 뭐 초콜릿 케이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케이크다 이런 식으로 대분류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 딥랩 V3, 뭐 FCN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FC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세그멘테이션과 그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의 테스트는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각각의 기체를 인식하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짱구 그림이 있다고 친다면 자,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 3, 인간 2, 인간 1, 인간 4, 강아지 1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인데 그래서 인간 1, 인간 2, 인간 3, 인간 4, 그다음 강아지 1 이렇게 인식한다고 한다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인간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만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1인데 이게 뭐 우리가 또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같이 엮게 되면은 이게 인간 1인데 이건 짱구야, 뭐 이건 짱아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그냥 대분류로서 이게 인간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이미지에서 사물을 탐지하는 겁니다. 사물 탐지하는 건데, 자, 여기서 사물의 위치, 로컬라이제이션과 사물의 종류인 라벨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래서 탐지 방법에 따라서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일단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전 프로포서에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군을 좀 뽑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뭐 이미지가 있을 건데, 요 후보군을 뽑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이것이 어떤 모델에,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들어갑니다. 뭐 CN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클래시피케이션,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 자동차다, 카다, 또는 뭐 바이스크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그려놓고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바퀴까지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 리전 프로퍼사이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선수행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투 스테이지입니다. 투 스테이지. 네. 지금 그 자료가 좀 좋지는 않은데 제가 만들었지만 자료가 좀 좋지 않은데 이 순서가 이렇게 매칭되는 거예요. 페스트럴 LCN이라고 하는 것이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고요. 그걸 이제 원 스테이지 이 리전 프로퍼사이과 동시에 at the same time 원 스테이지 디텍션을 한다고 한다면 아니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 스테이지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SSD, 욜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SSD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욜로가 버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어차피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 이런 거다. 이런 게 좀 다르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SSD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 세 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죠. 세그멘테이션과 그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이거는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 파트로 W를 좀 묶을 수 있긴 합니다. 사실 이 W를 묶는다는 게 뭐 엄청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긴 하지만 네, 그냥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모션 아나리시스도 있습니다. 모션 아나리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키포인트 디텍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아나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사물 특정 위치를 학습해서 행동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동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로는 키포인트 RCNN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뭐 하나의 오브젝트 인식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팔, 다리 이런 것들을 키포인트를 가지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예, 요 관절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어떤 행동 인식, 행동 분석 같은 것들, 네, 뭐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주변을 걷고 있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서비스를 내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재생성한, 거를 말하는데, 이미지 제네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리컨스트럭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뭐 어떤 표현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더 나오죠. 게인이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게 뭐 게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떤 식으로든지 저는 뭐가 더 잘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생성자와 부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적대적인 구조로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모델인데 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은 DC간, 뭐 B간, 스타일간, 그 외 등등등 스타일간, 그 엄청 많습니다. 이 개인이라는 건 생성 모델은 엄청나게 그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D 시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간 아키텍처 간단히 좀 보고 가자면은 리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이미지 그 음, 리얼 이미지 중에서 몇 개 뽑은 후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랜덤 인풋을 가지고 제네레이터를 하는데요. 그 제네레이터의 아웃풋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제네레이터가 이미지를 만든 거죠. 만든 이미지인 거죠. 얘도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 제네레이터가 얘는 모델이에요. 모델의 아웃풋인 그 이미지인 거고 이 샘플은 리얼 이미지에서 그냥 말 그대로 샘플링을 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결국 얘는 트루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미지냐 아니면 가짜 이미지냐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가 되는 거고요. 이 제네레이터 입장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헷갈릴수록 좋겠죠. 헷갈릴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이미지겠죠. 얘가 구분을 못할수록. 왜냐면은 얘가 잘 못 만들었으면 이제 금방 들통이 날 테니까. 그래서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체크해서 내가 잘 못 만들었으니까 더 잘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로스가 요 제네레이터의 로스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원리를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리얼 화폐라고 한다면 20불짜리 화폐라고 한다면 어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요. 페이크를 만들고 이게 리얼이라고 한다면 100달러짜리 이렇게 만들겠죠. 처음엔 잘 못 만들 거예요. 막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이 사실 엄청 엉망진창처럼 만들었는데 얘가 점점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 이 20달러짜리를 가지고 딱 줬을 때 20달러짜리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죠. 정말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제네레이트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랜덤 이미지를 주면 어떤 이미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것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그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영상에서 막 이미지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꼭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프로인지 제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프로를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진짜 그 영상, 그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개념을 사용하는 거고요. 되게 재미있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흔하게, 물론 챗GPT가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쓰는 메커니즘으로 된 건 아니긴 하지만, 챗GPT 같은 경우도 제네레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 제네레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텍스트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그런 생성 모델인데 챗GPT가 뭐 걔네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제네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또는 새로운 음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비전에서 보면은 요즘 어려운 점이 뭐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실제 현업에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까? 또는 어떤 부분으로서 연구를 찾아봐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파일럿 어, 카테고리 중에서도 대분류보다 쪽 한 단계 좀 낮은 그런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인공지능 이 컴퓨터 비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설명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을 이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이 그렇게 큰 기업들은 B2C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B2B를 하는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고객사가 뭘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그 고객사의 전체 데이터를 다 접근하면 좋겠지만 되게 제한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막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된 데이터 이외에 새로운 데이터에서 새로운 라벨을 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비용이죠. 어, 사실은 이거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람이 직접 달거나 아니면은 완성도가 좀 낮지만 그래도 액큐리시를 잘 보이고 있으니까 오류율이 조금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이미 잘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라벨링을 달게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성능 또 컴퓨터 디바이스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 일, 어, 고해상도 이미지 몇 장만 보여도 사실 용량이 엄청나거든요. 뭐 몇 테라, 수백 테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단위로 하게 되는데, 뭐 60프레임만 하더라도 1초에 60프레임에도 60장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데, 동영상이 또 1초짜리는
없잖아요. 뭐 10초, 뭐 1분, 3분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경우에 이미지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학습을 위해서 또는 학습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평가나 활용을 위해서 고성능의 컴퓨터 디바이스가 필요하다. 이것들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거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모든 데이터 중에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고 친다면 내가 라벨링이 달려있는 데이터가 한 요 정도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학습시키는 턱없이 부족하고 요거에 대해서 라벨링이 다 달기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모델의 리프레젠테이션만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이 뭐냐면은 표현이죠. 한국말로 하면은. 그래서 요 CNN이 가지고 이미지에서만 예를 들게요. CNN에서 어떤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요 뒤에서 요 아웃풋이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는 곳에 가죠. 여기서 또 레이어를 쭉쭉쭉쭉 해가지고 결국엔 하나의 로짓이 나오게 될 텐데, 자, 로짓은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 요 뒷부분은 예측을 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 요 표현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표현을 학습하는 부분. 요 부분을 학습을 시킬 때, 지금 이렇게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자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잘라가지고 자, 요 가운데에 들어갈 이미지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림을 잘 맞추게.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트루 라벨은 존재하잖아요. 예, 진짜 원본 이미지에서 요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요 이미지를 잘 그리게 하는 태스크들을 학습을 임의로 시켜서 그 표현을, 죄송합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학습시키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요 정답을 예측하는 요 부분들은 라벨을 갖고 있는 요 일부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어, 적은 데이터라도 학습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데이터가 라벨에 다 달려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것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보다는 예,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서 적합한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전 강의에서도 했고 쉽게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죠.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K-means라든지 이런 것들 알고리즘 사용해서 언슈퍼바이즈 러닝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요 위에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사용할게요. 일단 네, 포인트 옵션에서 지우개가 이렇게 지울 수 있으니까 저, 저 이미지 다시 한번 촬영하자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잘 학습된 모델을 쓰자. 예를 들어서 이제 르넷이나 뭐 알렉스넷 제가 설명드릴 그런 모델들을 르넷은 사실 잘 안 쓰고요. 뭐 레스넷이나 VTGnet 이런 것들 좀 쓰고 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요 부분만 학습을 시키자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 전체를 다 학습시키기에는 너무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라벨링 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기 어렵고 또한 이 앞에 있는 모델을 다 학습시키기에는 고성능 컴퓨터 디바이스가 필요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거기는 이미 학습 잘 된 거 쓰고 요 뒤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잘 한번 학습을 시켜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이건 나온 지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는 이 풀리 커넥티드에서 앞에 전에 몇 개 레이어 정도만 더 표현 학습 위해서 학습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트랜스퍼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모델은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잘 수행 가능한 모델 개발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모델이 다른 경우 또는 라벨 특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니, 도메인이 다른 경우. 이게 뭐냐면은, 도메인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의 어떤 그 불량률을 탐지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사과에 대해서 되게 잘하겠죠. 불량률을. 근데 갑자기 반도체를 하는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어렵죠. 왜냐면 사과를 하던 애가 갑자기 반도체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 내가 원하는 삐처만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어떤 특정 부분만 학습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벨 특징이라는 경우는 뭐냐면은 같은 라벨일 때 특징이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라고 하는 라벨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집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두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전원주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한국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형태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 라벨이라고 하는 건 같은데 이런 데이터의 분포가 다른 경우, 그래서 한쪽으로만 막 너무 학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도메인 난리지 디스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난리지 디스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모델 경우, 고성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모델의 뎁스가 크거나 많거나 그다음에 이 길이가 딥한 정도가 되게 깊은 모델을 얘기하죠. 또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나 IoT 디바이스에서 활용이 어렵죠. 왜냐면 거기는 컴퓨팅 자원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럴 때 고성능 모델에서 조금 작은 모델로 이제 갈 때 이런 날리지 디스플레이션 같은 방법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뭐 도메인 어테이션에서 일부 테크닉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미 모델은 있는 상태에서 나만의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은 좀 충분하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 충분하게 있어. 모델도 내가 어디서 뭔가 구했어. 근데 이게 조금 달라. 이럴 때 리지스트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도메인 어테이션 같은 연구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많은 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explainable AI는, explainability는 사실은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뭐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긴 한데요. 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에 도출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설명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겠는데요. 어,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설명력 자체가 왜 필요하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런 감정을 갖거나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또는 이게 뭐, 사과다, 또는 이게 뭐, 오렌지다라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설명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정말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지, 여기다 대해서 내가 이런 특징 때문에, 사과의 이런 특징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이걸 사과라고 예측을 했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게 내 뇌에서의 어떤 그런 반응을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과인지 귤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 색깔이라든지 뭐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는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설명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주로 지금 그렇게는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의료, 이렇게 일부 산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추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추천 시스템도 왜 네가 그런 추천을 했는지 뭐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뭐 몇몇 나라에서는 이제 법으로도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뭐 의료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이 너 감기약 중에서 뭐 이런 성분의 약을 먹어야 돼라고 했을 때 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의료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왜 얘가 이렇게 했지?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컴퓨터 자체를 그냥 믿고 나의 건강을 맡기기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같은 환경에서 뭐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얘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거를 핸들을 틀었느냐, 브레이크를 잡았느냐, 또는 갑자기 가속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explainable AI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explainable AI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좀 참고해 보셔서 필요한 솔루션을 도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들, 그 컴퓨터 비전에서 어려운 점과 키워드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 강좌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CNN이 뭐다, 또는 알렉스넷이 뭐다, 뭐, 레스넷이 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산업 도메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좀 키워드들 몇 개 소개해드렸고, 이것은 정말 그 하이 레벨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더 딥하게 찾아보셔야 아마 그 지금 하고 겪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에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필요하겠죠. 그 기초를 제가 다져지는 수업을 이번 활용 버전에서 활용 강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컴퓨터 비전 이제 시작해서 한 12개 정도 강제로 될 것 같은데요. 좀 즐겁게 그다음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